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 여자분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데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고 믿고 계신데 실제로는 남자들이 이 행동을 하는 여자에게 호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남자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바로 이미지 관리를 하지 않는 여자, 즉 자기 이미지가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 인간은 호감이 있는 사람 앞에서 멋지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솔직한 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상대에게 내 단점을 낱낱이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 관리도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마치 자신을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엘프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여자들이 남자를 잘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남자들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여자에겐 되려 잘 못 다가갑니다. 직장에서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깐깐한 상사에게는 질문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처럼요. 도가 지나친 이미지 관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리 웃겨도 빵 터지지 않기, 연애를 적게 해봤다는 사실 숨기기, 집안에 돈이 많은 척하기, 자기 직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아무리 흥이 나도 가만히 앉아있기, 음식 취향이 고상한 척하기.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는 이런 신비로운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 거라고 믿고 계세요. 하지만 현실은 반대죠. 남자들은 이렇게 빈틈이 없어 보이는 여자에게 매력이 아닌 부담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런 여자 앞에서는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괜히 호감을 드러냈다가 단칼에 거절당할까봐요. 저 또한 20대 중반까지는 여자들에게 신비로워 보여야 제 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을 거의 숨기면서 살았죠. 근데 제가 살면서 알게 된 두 분의 여자분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첫 번째 여자분은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옷을 되게 잘 입으세요. 남자가 봐도 패션 센스가 대단한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평소처럼 모임이 끝나고 회원들끼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여자 회원이 그 옷 잘 입는 여자분에게 언니 옷 너무 예뻐요.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옷 잘 입는 여자분이 빵긋 웃으시면서 저 이거 중고나라에서 2만원 주고 샀어요. 옷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충격이었어요. 옷을 중고로 샀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도하게 생긴 그 여자분의 입에서 그런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한창 이미지 관리에 빠져 있었던 저라면 남들 앞에서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설령 본인이 그 옷을 중고로 구입했다 한들 그냥 백화점에서 샀다고 해도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지 관리나 신비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 여자분에게 아무 감정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솔직함과 당당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끌림이었다고 할까요? 바로 그분이 저를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게 만든 첫 번째 은인이었어요. 저를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두 번째 여자분은 회사 후배였는데 그날이 부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고깃집에서 1차가 끝나고 부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직책자들은 다 집에 가고 이제 평사원들끼리 2차를 가게 된 거죠. 저희가 2차로 간 곳이 한 수제 맥주집이었는데 그 막 음악 나오고 앞에 조그만 스테이지도 마련되어 있는 뮤직 펍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팝송에서 김연자 선생님의 아모르 파티로 바뀌는 거예요. 막 그 펍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워낙 유명하고 신나는 노래니까요. 그렇게 노래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까 화장실에 갔던 그 여자 후배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우리 쪽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다른 여직원이 그 여자 후배를 보고 소라씨 그때 이 노래 맞춰서 춤췄잖아요. 그거 또 보여줘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후배가 안 돼요.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계속 자기 자리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춤을 춰달라고 부탁한 그 여직원이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소라씨 그때 너무 귀여웠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슈렉에 나오는 장화 신은 고양이 표정으로 그 여자 후배를 지그시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분이 춤을 절대 안 출 줄 알았어요. 근데 자리에 앉으려고 의자를 뒤로 빼던 그 여자 후배가 갑자기 그 EDM 비트가 나오는 후렴구에 맞춰서 앙증맞게 김연자 선생님의 스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줍었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있던 맥주를 원샷 하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또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직장 후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였다면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춤춰달라는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을 텐데 10명의 직장 동료 앞에서 그런 춤을 보여준 그 여자분의 모습이 새삼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두 여자분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단점을 상대에게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 진짜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미지 관리를 내려놓는 모습이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들에게 신비롭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도, 남자들에게 고상하게 보이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 숲속의 요정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라이쇼의 데일라이시였습니다.